안녕하세요. 폴로TV 서영입니다. 오늘 김민재 김정용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용입니다. 썸네일이나 제목 보고 들어오셨을 테니까 무슨 얘기인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간단히 한 줄로 신빙성 있는 얘기입니다. 네, 뭐 어느 정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왜 저도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많이 하는지 차차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이죠. 이제 외신에서 김민재 선수 이적에 관한 썰이 하나 떴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좀 높다고 할 수 있는 소스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유럽 이적 설계 요즘 이제 원탑, 탑티어라고 불리는 로마노 기자 SNS에 이제 올라온 건데요. 저 보시면 나폴리가 새로운 센터백을 찾고 있다 하면서 이제 맨유에서 지금 에스턴 빌라 임대가 있는 튀앙제부 이름이 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페네르바체 센터백 민재 킴 얘기가 나왔는데, 로마노 기자가 김민재 썰을 얘기를 할 때 다른 사람 SNS를 언급을 하면서 전달을 했어요. 근데 본인이 탑티어이기 때문에 남 소스 인용을 원래 잘 이렇게 안 하는 기자인데, 이 소스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디마르지오 기자도 사실 요즘은 조금 잠잠하지만 로마노 기자 이전에 유럽 이적 설계의 탑티어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디마르지오 기자의 원본을 보면 디마르지오.com 기사로 연결이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잔루카 디마르지오. 네. 이 사람은 스카이 스포츠 이탈리아의 기자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적 소식을 위주로 다루는 개인 매체를 작게 운영하는 동시에 네. 스카이 스포츠 이탈리아에도 기사를 송고를 하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이게 두 매체 동시에 나왔어요. 김민재 이적설이. 네. 다가오는 1월 이적 시장에서 바로 영입을 하길 원한다. 그리고 나폴리에는 선수 출신인 크리스티아노 준톨리 매니저가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적극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탈리아 팀들은 매니저가 있는데 이 매니저들이 선수 출신인 경우가 많고 네. 이적 시장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좀 있습니다. 네. 또 메뉴에서 에스턴 빌라 임대되어 있는 튀앙제부가 있는데 이 선수는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 중이기 네. 때문에 빌라가 먼저 풀어줘야 되고 여러 가지 풀어줄 문제가 많아서 김민재가 현재로서는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상황인 것 같다. 나폴리는 지난 여름부터 이미 김민재 영입을 타진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튀앙제부 임대 중이라는 얘기가 언급했다는 거는 지금 겨울에 원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당장이죠. 그러면 김민재 같은 경우도 겨울이죠. 그러면. 당장입니다. 네. 당장. 사실 로마노하고 디마르지오면은 이탈리아 축구 관련해서 이탈리아 사람들이니까 탑티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네. 디마르조는 꼭 이탈리아뿐 아니라 이탈리아 선수들이 뭐 이탈리아 세리에서 뛰는 선수들이 다른 리그로도 많이 가니까 그렇죠. 이제 이적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사람은 이적설을 굉장히 많이 쓰면서도 잘 빗나가지 않고 없는 소스로는 안 써요. 네. 그러니까 뭐 로마노 같은 사람의 원조라고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보도는 대체로 물론 무산될 수 있죠. 네. 하지만 소스 없는 건 쓰지 않습니다. 로마노 기자의 희열이고 신뢰도가 네네. 해축팬 사이에서 굉장히 좀 높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소식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 이유가 이 두 사람이 디마르지오하고 로마노가 모두 나폴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나폴리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로마노가 원래 디마르지오 밑에 있던 기자예요. 디마르지오가 먼저 이런 이적 썰로, 요즘 국내에서도 뭐 이적 썰 방송들 많이 하지만 이적 썰로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을 먼저 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본인이 이름으로 된 디마르지오.com 열어가지고 거기에 로마노 기자가 기자로 있었습니다. 근데 나폴리 이적설이라는 게 굉장히 좀 더 신뢰도가 뭔가 좀 느껴지는데. 네. 취재를 해봤는데 뭐 제가 취재한 결과가 반드시 팩트는 아니다라는 그렇죠. 네. 전제로 네. 이제 교차 검증을 할 정도로 제가 뭐 유럽 쪽 소스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렇진 않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자면 나폴리가 김민재를 원한다라는 건 제 취재 결과라도 일치를 합니다. 네. 일단 나폴리가 원하는 방식은 이번 시즌 후반기 임대 후에 완전 이적이라는 형식이 좀 유력한 것 같아요. 이렇게 들었을 때 임대 완전 이적이 좀 생각하신 분들은 뭐 영입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반년 쓰고 버리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국내 K리그나 이제 한국 선수들의 임대 어떤 사례들을 봤을 때는 팬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완전히적으로 팬 이어지는 경우가 뭐 네. 안 이어진 경우가 많았죠. 일종의 테스트 성격으로 받을 수 있는데 실제 유럽 빅리그에서는 좀 다릅니다. 네. 느낌이. 특히 빅리그 중에서도 이탈리아는 몇 년 전부터 고질적인 그 자금 부족 때문에 네. 유벤투스, 인테르밀란도 다 이런 식으로 영입을 합니다. 뭐 인테르밀란이 이탈리아 대표 선수를 영입할 때도 1년 임대 후에 완전히적으로 하거든요. 이게 완전 영입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그 FFP 때문에 지출을 이번 시즌 말고 그 다음 시즌 장부에 기입하기 위해서 네. 지출 기입을 미루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임대 기간 동안 뭐 일정 조건을 채우면 완전 이적 조건이 자동 발동된다던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아마 완전 이적 쪽으로 이어지는 거래를 추진하지 반년 쓰고 안 쓸 생각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네, 그러니까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그러니까 버는 만큼만 써라. 단순히 얘기하면 그런 현실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임대 후 이적을 추진하는 거지. 뭐 김민재를 지금 영입을 한다 하더라도 뭐 못 믿어서라고 볼 수는 없는 거다라고. 뭐 물론 그 반년 동안에 네. 뭐 어떤 불운이나 적응 실패 같은 게 있으면
물론 완전 영입이 안 될 수 있지만 네. 현재로서는 뭐 그러기 위해서 반년을 하는 게 아니고 나폴리의 의사는 더 길게 쓸 의사를 갖고 하는 거다라고 네. 보시는 게 맞겠죠. 자, 이게 참 굉장히 대단한 게 지금 김민재 선수가 어쨌든 페네르바체 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온다는 거는 이게 꽤 좀 현실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 나폴리가 왜 그러니까 다음 여름도 아니고 당장 김민재 선수를 원하는 뭐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네, 나폴리가 지금 센터백을 영입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이 팀에는 스타급 센터백이 2명 있었는데 네. 그 중에 한 명인 코스타스 마놀라스. 그 전에 AS 로마에 있었고 네. 그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챔피언스리그 기적을 만들 때 한 골을 넣었던 그 유명한 선수가 기대 이하였어요. 이 팀에 온 뒤로는 늘 그러다가 이번 시즌은 주전에서 아예 밀렸고 이제 다음 달 되면은 예전 소속팀인 그리스의 올림피아코스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센터백이 일단 부족합니다. 원래 간판 수비수 스타인 칼리두 쿨리발리는 있는데 네. 그 파트너로 지금 코소보 대표인 아미르 라흐마니가 뛰고 있거든요. 이 둘 조합은 좋아요. 그런데 이제 마놀라스가 빠지면서 3순위 센터백이 되게 애매합니다. 현재 3순위로 올라온 게 그전 4순위였던 주앙 제주스인데 이 선수가 레프트백과 센터백을 겸하는 멀티 백업 자원이지 주전급은 아니거든요. 요즘에도 뭐 제주스가 잘한 경기도 있지만 가장 최근 경기에서 제주스의 자책골로 지기도 했어요. 뭐 제주스를 믿건 못 믿건 양이나 질이나 보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김민재가 만약에 무산되면 네. 다른 선수라도 영입해야 되는 게 이 팀의 사정입니다. 네, 팀에서 만약에 김민재 선수 가게 되면 쿨리발이랑 발을 맞출 수도 이제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현실적으로 페네르바체에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보내줄 수 있을 만한 조건을 나폴리가 될 수 있을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디마르조가 스카이 이탈리아에 쓴 기사를 보면은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페네르바체가 일단 지키고 싶어하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구단 간의 협상이 당연히 필요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난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페네르바체 입장에서는 물론 바이아웃을 좀 낮게 걸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김민재를 데려와서 그 1년 써먹고 좋은 성적 내고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반년 만에 나가는 거는 굉장히 원하지 않는 그림일 것 같고 두 번째 김민재가 원하느냐 아, 그렇죠. 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네. 제가 아까 보도에도 있었고 저도 늘 들어온 바로 김민재를 나폴리가 지금 처음 접촉한 게 아니고 그 전에도 관심 정도는 늘 표명을 해왔던 팀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도 오퍼를 했다 아니면 뭐 관심이 정말 본격화가 됐다 해서 유럽의 보도에 나오지 않았지만 김민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이게 티를 내고 네. 뭐 페네르바체나 혹은 김민재 측에서 저 팀이 나한테 관심 있다는 걸 아는 정도는 되는 네. 그런 팀들은 이미 빅리그에서도 여러 개가 더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나폴리가 먼저 이렇게 나왔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른 팀들도 더 오퍼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김민재로서는 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김민재 측에서 분위기를 보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저 혼자 뭔가 이렇게 좀 그래서 큰 클럽이랑 또 연계가 되니까 유벤투스 뭐 이런 데 있긴 했습니다만 또 새로운 이름이고 나름 이제 공신력 있는 곳에서 이게 나오다 보니까 좀 기대가 되는데 김정용 기자가 김민재 통이 생각하는 가능성 숫자로 보면 몇 프로 정도라고 보시나요? 진짜요? 지금 확실히 오퍼인지 모르겠지만 나폴리가 이적 의사를 영입 의사를 가지고 있는 건 매우 유력한 것 같다라고까지 네. 얘기했는데 다시 말하지만 그게 이적으로 완전히 연결은 안 되거든요. 숫자로는 뭐 50보다 아래 네. 한 40 정도가 아닐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만약에 제 생각에는 만약 이 썰이 정말 뭐 실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다른 팀들도 좀 덤벼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적을 한다 하더라도 꼭 이 팀으로 간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 하지만 제법 공신력 있는 소스에서 굉장히 또 이름값이 있는 클럽의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다뤄봤고요. 김민재 통 자주 보내요 요즘에. 네. 자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럴수록 김민재 선수가 어떤 서유럽으로 옮길 가능성이 네. 높아진다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골파.